네, 상가튜브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자, 종목 전반dak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종목은 우리로, 두산솔러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인버스, 삼천당 제약, 한진칼,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로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역배열 상태에서 뭐 재료적인 이슈가 뭐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거의 다 임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1차적인 갈 수 있는 어떤 자리가 한 2,050원대에서부터 2,100원대까지 있습니다. 뭐 현재는 구간대에서 뭐 비중을 좀 늘린다라기보다는 뭐 이런 자리가 한번 나왔을 때 갭 상승이 한번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 자리가 한 2,050원대 정도가량입니다. 거기서부터 좀 더 오버슈팅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이런 상태에서 당장 수급이 좀 쏠리기에는 어려워요. 뭐 재료나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수급상에서는 그렇다. 그래서 일단 2,100원, 2,050원대 목표가 삼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두산 솔루스 되겠습니다.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고점대를 돌파했던 모습들은 좋긴 하지만 한번 고가를 뚫어내고 나서 다시금 추세를 태우기 위해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 어떤 눌림목 구간대가 좀 필요합니다. 돌파해 놓고 나서 눌림목. 근데 그 자리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응? 이 자리가 빨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위치에서 약수익권, 그러니까 뭐 한 36,000원대, 뭐 35,500원대 본전 수익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저점 대비해서 한 3배 정도가량 갔는데 반등 준 것 치고는 많이 간 편이에요. 보통은 두 더블 정도나 2배 반 정도가량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준에 좀 못 미쳤지만 그 정도가량 가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뭐 가격 라인까지 이런 고가인데 이게 뚫고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미 많이 올라왔다 라고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잔파동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종목에 비중을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한 3종목 정도까지는 운영을 하셔야 심심치 않게 매매 운영이 좀 가능하다라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인버스랑 같이 엮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대가 점점 쌓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특히 동학개미들이 많이 사는 가격 라인 구간대예요. 5만원대만 넘어가게 되면 차익 실현성 욕구가 높아지는데 이제 아직까지 돌파를 못했던 상태에서 매물대가 두텁기 때문에 역시나 그 본전 뭐 작년 뭐 10월 자리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아깝죠. 고점대 자리를 다 놓쳐버리고 어쨌거나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함이지 우리가 이거를 뭐 아들한테 물려줄 만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재벌도 아니고 차라리 그 와중에 등락을 주는 와중에 사고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괜찮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현재인 자리에서는 5만원 구간대가 두터운 매물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을 줬을 때 좀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이 어떨까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장에 반대로 가는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인버스의 자리가 한 번만 더 시장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매매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수가 올라갔을 때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버스가 언제 저점이냐?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음봉이 났다는 얘기는 오히려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음봉이 났다는 얘기는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인버스니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자고 하면은 오히려 지수가 올라갔었을 때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저점 라인 구간대인 것은 맞지만 지금은 매물 지지 라인 구간대가 밑으로 깨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탄력 자체가 여기서 스리스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한 번만 더 깨고 내려오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되고요. 뭐 수익 구간대 자리는 뭐 1개월 내로서는 충분히 수익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들고 가시는 전략이 어떨까? 또는 뭐 이 종목을 삼성전자와 견주어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약간 올랐을 때 수익을 내줘야 되고 인버스는 오히려 조금 더 싸게 산다라고 하게 되면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편입은 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우선적으로 수익을 내고 인버스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두 개를 다 손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개를 다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전략입니다. 이건 해지도 아니에요. 해지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지수 따라서 같이 올라가주면 수익이고 인버스는 손실을 보겠죠. 근데 해지에 대한 개념상에서 놓고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수익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손실인 상태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손실이에요. 게다가 하나가 수익이 나면은 하나는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소위기에서 그 멘징, 그러니까 수익 부분만큼이나 손실 금액이 차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은 방향이 좀 잘못됐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수익이 목표가 아니고 현금화를 통해서 포지션을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갔을 때 매도 약수익 구간대에서 매도하시고 인버스 같은 경우도 한번 어쨌든 전체적인 방향 자체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정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량 다음 달 옵션 만기일까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6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 되겠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자리가 뭐 이런 추세를 좀 탈 수 있는 자리인데요. 내일 정도가량이면 시세가 한 번 더 붙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매물저항 라인대가 조심스럽지만 한 3,800원대에서부터 4,000원대까지 조금 두터운 편입니다. 그래서 3,900원대 중심으로 해서 약수익 구간대에서 매도하고 빠져나온 전략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꼬리가 많은 종목이에요. 그러면 꼬리가 많다는 얘기는 장중에 올라가는 척을 잘하겠죠. 올라가는 척을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헷갈릴 테지만 뭐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보유하고 가는 전략보다는 차라리 단타를 치면 좀 재미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는 만큼 3,900원대 전후해서 그거는 뭐 시장 따라서 재료에 대한 이슈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 중심으로 해서 전후해서 차익 한번 하시고 나중에 눌려주게 되면 재공략한다라고 하더라도 종목을 보유하고 가지 마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흔히 얘기해서 이제 쌍봉으로 가는 구간대입니다. 79,000원대면은 익절가를 반드시 8만원대 잡으셔야 돼요. 이게 한번 고가를 찍어 놓게 되면 항상 조정 폭이 좀 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항상 고가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등락이 상당히 좀 심했던 종목인데 그만큼 현재 위치에서 약수익 구간대라도 수익을 좀 내고 나서 눌려졌을 때 다시금 공략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슈가 또 있죠. 근데 그런 이슈가 매출이 받쳐주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미 주가가 3만원대에서부터 거의 9만원 목전에 두고 있어요. 3배 정도가량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수급적으로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막 급등주라서 매일같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아닌 만큼 여기서 또 물려버리게 되면 한 7만 뭐 8천원대 7만 5천원대까지 또 금방 내려옵니다. 이 라인까지. 그러니까 너무 종목을 오랫동안 홀딩해서 들고 가시기보다는요 뭐 한번 차익 실현할 때는 한번 해주고 나서 교체하는 전략이 훨씬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천당 제약. 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앞쪽에 장대 음봉이 나왔던 구간대를 받아치는 양봉 자리기는 한데 그 기준 가격이 얼마냐면 한 4만 1,000원대쯤 보이네요. 4만 1,000원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4만 1,500원쯤 보이네요. 뭐 이 자리가 이제 매물대 중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가 되어 있고요. 뭐 39,000원대면은 오늘자에나 아니면 전일자 부근에서 한번 노려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위쪽에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터워요. 그 라인 구간대가 42,000원대 중심입니다. 여기 쌓여있는 물량들과 앞쪽에 여기서 물려서 기다리고 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은 곧잘 빠져버리는 그런 종목이에요. 따라서 이 점을 감안했을 때 앞쪽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내 욕심이 있겠지만은 위에서 더 간절하게 올라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그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은 매도하기 바쁘겠죠. 그러면은 무슨 재주로서 뭐 우리가 매물 소화를 해줄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런 자리 구간대를 뚫어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차트만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뭐 반등 자리는 충분히 남아 있고요. 뭐 한 4만 1,000원대
4만 1,000원대에서부터 4만 원대 요 부근에서 약간의 어떤 수익으로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빠져나오는 의견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진칼 되겠습니다. 어제도 한진칼을 제가 리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자리를 깨버렸죠. 깨버렸고 중요한 지지라인 구간 때는 일단 7만원대 초반입니다. 7만원대 초반인데 이게 지금 이탈했던 상태로서 이거 반등 준다라고 하더라도 한진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지금 유동성 리스크가 좀 와서 어느 정도 지원을 좀 받고 있는 입장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길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업황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자라도 당장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100원을 벌든 200원을 벌든 빨간불만 들어왔다 하면은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쪽으로 방향 잡아보시겠고요. 뭐 지수 따라서 등락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진단키트 이슈주들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갖고 간신히 버티기만 하는 기업들하고의 어떤 주가 상승은 똑같이 보면 안 되죠. 당연히 한진칼 같은 경우는 약세 흐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8만원대 초반 자리에서 본전 건지고 나서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 방향은 6월달 선물옵션 기점을 6월달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등락이 나오고 전체적인 방향은 조금 다소 주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존 주조들이었었던 제약바이오, 진단키트,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를 비롯한 치료제 관련주들,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형 뉴딜 정책에 따라서 따라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또 시장을 좀 주도하긴 했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코로나 후속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끝났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실적까지 겸비한 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요,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첫 단추를 잘 깨어야지 우리가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고요. 좋은 종목을 막연하게 보유를 하는 전략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어디다 뭐 자랑할 겁니까? 어디서 상 주는 거 아닙니다. 동전주를 갖고 100원 수익을 얻는 게 나은 거지 삼성전자를 막연하게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은 그렇게 좋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매매고요. 투자가 아닙니다.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그게 투자인 거지. 기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증권사도 그렇고 매매를 합니다. 매일같이 수천억씩 수백억씩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장기 투자를 합니까? 장기적인 비전을 지금 꿈꿀 수 있을 만한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종목들에 대한 탄력들을 잘 이용해서 계속 1년, 2년, 3년 동안 올라간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투자를 하겠죠. 대한민국의 주식바닥 역사상에서 뭐 2, 3년 동안 계속 쭉 올라갔던 종목이 몇 종목이나 될 것 같습니까? 너무 희박한 곳에 배팅하는 겁니다. 행여나 내가 산 종목이 그럴까? 내 눈에만 좋아해 보는 것이지 시장에 대한 어떤 대세적인 흐름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할 때는 아주 고집이 세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버티다가 사고치고 망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잘 해결을 하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또 기회를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지 더 좋은 종목을 잡는 게 좋잖아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인버스 들어가는 거 물론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분할 매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해두는 게 낫지 막연하게 빠질 것 같은 느낌으로서 이제 가시면 안 돼요. 물론 시장 자체는 이제 그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 5월 14일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시장에 대한 방향 자체가 조금은 틀어버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등 자리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현금화 쪽으로 목표를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점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5월 15일자 대응 잘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고맙습니다.